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결사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 우리 동네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지역을 위해 힘쓰는 우리 주변의 동네 해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여러 교통사고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중 우리 지역 교통사고 현장 영상이 화제가 돼 시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월 20일 이곳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여대생 2명이 사고를 당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여대생 2명이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쌍촌동 교통사고 이후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당시 교통사고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사망 사고가 있어서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단횡단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운전자한테만 막중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서 보행자도 준법 정신을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선 사고 예방을 위한 방책이 잘 마련되고 있을까요? 작년 한 해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중 60%가 보행자 사고인데요. 그중 대다수가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입니다. 이러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청의 도움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경찰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시민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결과 지난 11월까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보다 34.9% 줄어 전국 최고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설 개선, 단속, 봉사활동, 캠페인, 교육 홍보 등 다방면으로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 결과 2018년도에는 교통사망자 수가 76명으로 약 35%가량 감소하였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광주 시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 2018년도 광주 전남의 교통사고 분야 지역 안전지수는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역 안전 지수 지표 중 경찰과 관련된 지표는 크게 교통 사망자 감소율이 해당되는데요. 이 교통 사망자 감소율이 약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7년도에 광주 교통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었는데 그 부분이 낮은 등급의 원인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청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통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단속도 강화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교통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광주지방경찰청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회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대화경찰관으로 뽑아서 이렇게 현장에서 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정착되어가는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좀 잘 정착을 시켜서 확산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대화 경찰관 제도. 집회 시위 참가자와 경찰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과 경찰이 함께 비폭력적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외에 외국인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뭐 대책반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국제범죄수사대 신설해서 12명씩이나 이렇게 한 것은 아주 대단히 잘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결국 이런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침 우리 광주에서는 이와 같이 국제범죄수사대도 있고 또 다문화 경찰관 혹은 외국인 보험센터 등을 지적하고 또 뭐 심지어는 통역 인터폴 관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앞서간다. 사실 그 앞으로 이 부분은 그 활동 상황이나 이런 거를 잘 정리해서 다른 청이나 뭐 심지어는 중앙경찰청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경찰이 힘을 많이 써준 덕분에 광주가 사건 사고가 많이 적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봐주는 식이 아닌 엄격하게 지키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거에 따른 사건 사고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 없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게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첫 번째 동네 해결사,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본 우리 동네 해결사, 우리 지역을 위해 힘쓰는 경찰들.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겐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정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독거노인도 많아 기부, 봉사가 필요한 광주. 2017년 광주 지역에서는 4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 지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8.4%로 전국 평균인 17.8%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4.6% 기록한 2011년 이후 참여율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8년도 마찬가지로 기부와 봉사가 주춤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 시민들은 봉사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봉사활동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학업이나 일이 너무 치중되어 있고 아무리 워라밸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그 쉬는 시간은 오로지 개인의 휴식 시간으로 이용을 하니까 봉사활동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봉사활동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또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많이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바쁜 일상과 경제 침체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렵고 힘든 상황. 그렇다면 관련 기관의 생각은 어떨까요? 실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계속 경제가 어렵고 특히 2019년도에도 전반적으로 경제는 어려울 걸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사그라들었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울 때 또 이렇게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기부 문화가 좀 위축됐다는 보도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적십자사 같은 경우도 꾸준히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후원을 해주셨고요. 적십자사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을 구하는 활동과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긴급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년 겨울에 볼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 역시 저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시작한 희망 2019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이달 31일까지 모금을 벌이고 있지만 많이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한 70도 정도 됐었는데 전년도보다는 10도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이영학 씨 사건,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에 기부에 대한 부분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신 시민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출은 많다고 합니다만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부를 할 수 있는 중산층 계층들이 좀 줄어들면서 지갑이 얄팍해진 경제 사정이 반영돼서 개인 기부자들이 조금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기부와 봉사가 줄고 있지만 매년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시민 봉사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제 부모님께 한 끼 식사 대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회원들의 정성과 그 사랑을 담아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고 가시면서 그 한 끼지만 너무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진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저희가 이제 보람되죠. 이렇듯 어려운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함께 돕는 나눔의 따뜻함을 아는 봉사자들. 우리 지역의 두 번째 동네 해결사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드는 나눔 문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마저 줄어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 그 걱정을 덜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지역민들을 위해 정을 나누고 봉사에 힘쓰는 아주 특별한 분 초대했습니다. 네, 회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한빛 여성봉사단 어떤 곳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한빛 여성봉사에는 여성들만의 후원자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00원씩의 후원금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만의 후원금이라면 회원 자격이 여성들만 이렇게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네, 후원자분들이 네. 여성들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남성분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은 특별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네. 힘든 일만 옆에서 도와주시고 네. 실질적인 99% 이상은 여성들만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이 60여 명이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난해도 상당히 바빴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오늘도 뭐 봉사를 하고 오셨나요? 네. 뭐 어떤 봉사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네네. 1년에 7개월을 봉사를 합니다. 네네. 7개월 동안 이제 목욕 봉사나 염색 봉사는 뭐 매월 하지만 네. 무료급식 봉사는 3월부터 6월 말까지 네. 또 더운 여름날 쉬었다가 9월부터 11월 말까지 이렇게 네. 봉사하기 때문에 그 쉬는 동안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지 않는 쉬는 동안에는 네. 경로당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네. 떡국 봉사 같은 거, 청소 봉사 같은 거 이런 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이런 봉사 활동이 뭐 목욕을 좀 시켜드린다든가 네. 또 염색을 머리 염색. 해드린다든가 네. 뭐 배식, 청소 이런 활동을 네네. 하시는데요. 네네. 뭐 목욕이나 염색은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목욕 봉사는 저희 봉사자가 네. 어르신들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네네.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목욕탕으로 거기 같이 이렇게 네, 동행합니까? 같이 가서 네. 전부 이렇게 등도 밀어드리고 네네. 머리도 감아드리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색도 따로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기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 더 좋겠는데 네. 커트나 미용 같은 건 못해도 염색은 저희가 이제 그 미용사님들한테 배워가지고 네. 우리 봉사자들이 직접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경로당으로 가서 이렇게 염색 봉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목욕이나 염색 혼자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렇게 네. 또 옆에서 도와드리면 네, 네. 상당히 이렇게 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한빛 여성봉사단이 이 본격적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한 뭐 계기가 있습니까? 한빛봉사단이 처음에는 쌀나는 봉사 네네. 이런 걸로 많이 하다가 주변에 한 끼지만 네네. 한 끼라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각 단체에서 여러 곳에서 하고는 있지만 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곳이 강상구인데 강상구에서 하루에 한 끼지만 네. 매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지는 네, 못하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끼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어린이들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봉사활동 비용 어떻게 마련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뭐 조금 전에 네. 뭐 여성 회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회비를 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후원금만으로도 좀 충분하나요? 아니면 좀 뭐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좀 부족하지요. 네. 부족해요. 저희 여성 후원자들이
자격이 여성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봉사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네. 후원자들 모여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매월 10,000원씩에 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사실 400~500명씩 어르신들 대접하기 때문에 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현물로도 이렇게 주변에서 네.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빠듯합니다. 네. 그래서 매월 후원금 10,000원과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일을 찻집을 해서 네. 나온 수익금 일부를 보태가면서 네. 뭐 빠듯하게 운영하지만 정말 저희가 준비하는 음식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성껏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후원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데 이 방송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 드렸었는데 뭐 다른 이제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또 사업이라든가 또 개인 활동도 하시면서 지금 이 봉사 활동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혹시 뭐 시간적이나 뭐 경제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죠. 가사 일만 하는 후원자들도 계시지만 일과 또 봉사를 병행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가 매주 금, 토 이틀 모여서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그렇죠. 네. 못 가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네. 사실은 봉사 현장에 못 와서 죄송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재능 봉사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감사한데 그럴 정도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우리 후원자들이 활동을 해주시고 네.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은 제가 넉넉치 않은 살림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네. 저희가 받고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매월 10,000원의 후원금만 가지고 또 네. 2년에 한 번씩 하는 일일 찻집에서 생기는 네. 약간의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정말 열심히 근근히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경제가 어려워서 각각 이런 가게 살림 하기도 빠듯하실 텐데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봉사도 같이 해 주시고 이래서 참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한빛 여성 봉사단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이런 봉사 활동이 무료 급식 이런 활동인데요. 많은 이런 봉사 중에서 무료 급식이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굶는 이런 봉사 대상이 좀 많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면은 각 기업이나 뭐 지자체 뭐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 뭐 매일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필요한 곳곳에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한빛봉사에서는 강산구에다 근거지를 두고 그 주변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식사지만 그 한 끼를만 그날 3끼 중에서 한 끼만 가지고 사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면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식사 대접이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모시자 이런 계기가 돼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식사하러 오시나요? 이제 거동이 좀 가능하신 분들이 오시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휠체어 왜 그 아이들 유모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끌고 밀고 오시면서 또 지팡이 짚고 오시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면 여기 밥이 맛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그냥 하는 소리긴 한데 근처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점심시간만 되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도 그 병원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 부모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끼지만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보통 집에서도 이 한 끼 식사를 좀 해결하려면 상당히 좀 번거롭고 또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렇다면 많은 수를 이렇게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하려면 뭐 재료 구입부터 요리까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희가 정부나 지자체 그 도움 없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마땅한 그 조리실도 없고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자그마한 그 조리실 하나 마련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보면은 뭐 한두 명이 식사 아니고 뭐 100명, 200명, 몇백 명 식사 준비하다 보니까 솥이 네.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솥을 여러 개를 가져가야 되고 또 국솥도 크고 네. 또 뭐 물도 매주 저희가 끓입니다. 그냥 네. 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놓고 저희가 조리를 해서 어르신들 위한 그 배식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네. 이동 장소 또한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네. 저희 스스로가 준비한 그 천막을 치고 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눈이 오거나 비 오거나 춥거나 할 때는 그 바닥에 찬 바닥에 앉아서 네. 식사하실 때 체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네. 많이 하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 또 하시면서 또 그런 모습들이 네. 또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이런 지금은 조리실과 이 배식 장소가 좀 떨어져 있어서 네네. 조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옮기는 이런 네.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식사 봉사 외에 뭐 또 다른 봉사 중에 혹시 뭐 어렵거나 뭐 힘든 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저희가 식사봉사입니다. 아, 네. 조리실하고 네. 어르신들 식사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고 이동하는 그 과정도 좀 어렵고 네. 왜냐하면 차량을 이동을 해서 네.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성들이 승용차는 해도 1톤 트럭 같은 걸 운전하기가 그렇죠. 쉽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봉사자들, 후원자들의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 네. 와주셔요. 그러니까 가족 봉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무거운 거 다 들어주시고 음식 차량으로 이동해 주시고 천막 쳐주시고 주변 네. 정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거든 힘들지 않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네. 조리장과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그 장소가 일시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쉬운 대로. 보통 한 번에 이렇게 식사로 오시는 분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상당히 오십니다. 많네요. 예. 네. 그 주변에서 아파트나 복지관 이런 데에서 해주는 데도 있는데 네. 기어이 저희 음식이 함께에서 하는 맛있어서. 맛있다고 네.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네. 이래 가시면서 오셔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마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이 네.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여성뿐만 아니라 뭐 남편분 또 자녀분 자녀들. 이 한빛 여성 봉사단이 아니라 한빛 가족 봉사단이라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가족들이 네. 많이 참여해서 굉장히 훈훈해요. 네. 남자분들은 주말에 뭐 애경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네. 또 주중에 그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에 하루 좀 쉬고 싶을 텐데 네. 그거 피곤한 거 잊지 않고 마다하고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혹시 뭐 앞으로 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쉽게 말하면 저희 소원입니다. 저희 네. 한빛 봉사의 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리실과 어르신 네. 식사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저희가 1년에 7개월을 무료급식을 하는데 12달 다 하고 싶습니다. 네. 다 하고 싶은데 여름에 더워서 힘들고 또 만든 음식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상하기라도 할까 무서우니까 네. 어렵고 또 겨울에는 추워서 음식하기도 어렵지만 또 어르신들 와서 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식사하시다가 네. 체할까 봐 무섭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하실 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무료 급식소를 네. 만드는 것이 저희 계획이고 네. 또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네. 지금은 야외에서 그러죠, 배식을 하고 야외요. 있군요. 그래서 네. 그게 어려운 거죠. 비가 올 때. 네.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랬어요. 저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약속한 날짜는 옵니다. 네. 지난 여름에도 뭐 태풍으로 인해서 비바람이 쳤는데도 저희는 네. 그날도 나갔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나갑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는 바닥에 앉아서 드실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서 네. 나눠드리고 그 현장에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경로당을 통해서 네. 이렇게 드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리실과 배식 장소가 네. 한 군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이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장소를 좀 제공할 그런 후원자가 좀 빨리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동네 해결사를 만나봤는데요. 새해에는 이 동네 해결사들이 있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우리 동네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